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해 한반도를 관통할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는 9일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해 11일 새벽 우리나라를 통과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서해안에는 9일 오후부터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m에 달하는 강풍이 불기 시작하겠습니다. 태풍특보 발표 예상 시점은 충남 남부와 대전 지역 10일 새벽, 나머지 충남 세종 지역은 10일 오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태풍 카눈이 충남 지역에 강풍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청양 지역 등의 주민들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 혹시 추가로 피해를 입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정호석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청양의 한 농가. 3주가 지난 현재 비닐하우스에는 여전히 침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복구 작업을 멈추지 않았던 주민들은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향한다는 소식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강한 바람에 복구 중이던 시설물이 날아가거나 침수 피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이 이제 마르기 시작했는데 이번 태풍 피해에 또 땅까지 젖어갖고 또 기간이 또 지연되니까 너무 피해가 또 심하죠. 또 이번에 또 바람에 비까지 많이 오면은 우리한테 좀 타격이 좀 심합니다. 좀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양군은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급경사지와 배수장 등 풍수의 취약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또 2만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전체 2,400여 건의 시설물 피해 중 89%를 긴급 복구했습니다. 지방과 청가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 중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 긴급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과 시간당 최대 30mm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양 지역은 지난 폭우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서는 태풍이 북상하기 전 대피 장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복구가 덜 된 지역은 시설물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양 군민께서는 복구되지 않은 주택의 담장이나 축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요. 현재 복구 중인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박 조치를 해주시고 정비가 덜 된 배수로 등도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약 39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청양군. 태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지난주 보도한 당진 현수막 훼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5일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진경찰서는 당진 지역 현수막 50여 개를 도구를 이용해서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혐의로 남성 A씨를 검거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충남 교사노조와 충남교육청이 교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긴급 개최했습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이 마련해야 할 대책을 제시하며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대책 주요 내용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 인권 보호, 다수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문제 행동 학생 분리 조치, 교권 보호 법률 자문단 운영 등입니다. 충남교육청은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견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 한반도 중심축을 따라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를 집어삼킬 기세로 북상 중인 카눈. 2012년 가을 태풍 산바와 경로가 유사한데요. 당시 태풍 산바가 한반도를 훑고 소멸할 때까지 2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었죠. 50만 가구는 정전 피해를 입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피해액만 무려 3,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 카눈, 산바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높을 경우 수증기가 더 많이 증발해 태풍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태풍의 통로가 될 남해안의 수온이 평년보다 1, 2도 높기 때문입니다. 태풍 카눈의 8일 기준 현재 위력 강입니다.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12일 태풍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 상황인데 철저한 태풍 대비가 필요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를 강화해 나섰는데요.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임대빈 자치협력팀장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임대빈입니다. 예, 저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인터넷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을 위촉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충남 네트워킹 플랫폼에서 온라인상 유해 환경 개선을 통한 청소년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해 인터넷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36명을 위촉했습니다. 인터넷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디지털 영역이 확대되면서 익명성에 숨은 다양한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감시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위촉된 도민감시단은 지난 7월 충남 소재 대학생, 직장인 등 충남도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유해환경 감시단은 청소년 성착취 요인, 마약 약물 유통 정보 등 온라인상 유해 환경 모니터링 후 신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감시단 활동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디지털 성착취 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디지털 범죄 가담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칫 나쁜 길로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래 세대 주역인 아이들이 건전한 취미와 적성을 찾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감시단과 함께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임대빈 자치협력팀장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지자체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춘 공공 배달 앱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 화폐와 연계한 할인 혜택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배달 이용자가 점점 감소하고 또 지역 화폐 할인율까지 축소되면서 이 공공 배달 앱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이정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배달 서비스를 선보인 인천 서구. 지역 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최초의 공공배달 서비스로 착한 수수료와 이용자 혜택을 내세웠습니다. 소상공인은 중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는 최대 22% 할인 혜택을 받아 그야말로 일석이조.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인천시는 2021년 7월부터 모든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잇따라 공공 배달 앱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배달 이용자가 감소하면서 공공 배달 앱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화폐 할인율까지 줄면서 이용률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공공 배달 앱 결제액은 지난 2021년 188억 원에서 지난해 417억 원까지 증가했지만 올해에는 6월 기준 13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신규 가맹점도 2021년 7,876곳에서 지난해 2,309곳, 올해는 307곳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이윤카드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배달도 이윤으로 다 하더라고요. 이윤카드로. 근데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배달이 한 달에 10건 정도 이렇게 우리는
이 와서 먹는 업종이다 보니까 배달이 많진 않아도 있었는데 최근에 작년부터는 거의 배달이 완전히 없었어요.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지역화폐와 연계한 공공배달 앱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역화폐 혜택이 축소되면 이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 사회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달을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엔데믹이 된 가운데서 그 굳이 배달비를 추가로 지불하면서까지 배달 앱을 이용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역 화폐의 인센티브가 없어졌을 때 과연 공공 배달 앱 자체로 경쟁력을 갖고 있냐. 착한 수수료를 내세워 전국에서 우후죽순 도입한 공공배달앱. 하지만 사업 1, 2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배달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공공배달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학생 가정에 5,300여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청양과 공주, 부여 등 수해 지역 학생 28명으로 이들 가정에는 긴급 복지 지원금 2,100여만 원과 교직원 성금 등 3,100여만 원이 전달됩니다. 지원금은 생계 물품과 학습용품 구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